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말이 도무지 통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속이 답답해지고 화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느리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꼭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데 도무지 말이 통하질 않아요. 상대가 가족이거나 직장 동료처럼 피할 수 없는 관계일수록 이런 상황은 더욱 난감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은 단지 운 나쁘게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의 고집스러운 태도와 우리가 대처하는 방식이 서로 맞물리면서 상황이 더 꼬여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내 마음은 어떻게 지키고 관계는 어떻게 무너지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이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와의 대화에서 항상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친구를 보며 저 친구는 혹시 속이 더 불안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은 자신의 의견이 부정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강해 고집을 부리며 방어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확증 편향입니다. 자신이 옳다는 근거만 찾고 반대되는 의견은 애초에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심리입니다. 이런 분들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이 믿는 이야기에 더욱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내가 맞다는 걸 인정받고 싶다는 간절한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말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 더 강하게 우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을 이렇게 풀어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이 냉장고 브랜드가 최고야, 무조건 이걸로 바꾸자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말싸움을 할까 고민했지만 곧 침착하게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 그 브랜드 참 괜찮더라.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말을 꺼내자 남편은 금세 어깨를 으쓱하며 기분이 좋아졌고 대화는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단은 상대의 의견에 부분적으로라도 동의해주는 태도가 갈등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결국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안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심을 먼저 주고 나서 나의 생각을 차분히 이야기하는 것이 현명한 순서입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대화를 잠시 멈추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흥분하거나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기 마련입니다. 이럴 땐 잠깐만 우리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야기해도 괜찮을까? 라는 말로 대화를 리셋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소한 의견 충돌로 친구와 갈등을 겪었을 때 대화를 잠시 미뤘고 다음날 다시 조용히 이야기하자 오히려 서로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상대가 고집을 부리더라도 내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내 생각을 지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대신 그것을 감정적으로 토로하지 말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당신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라는 식의 표현이 효과적입니다. 상대를 정면으로 부정하기보다는 나의 입장을 평화롭게 말하는 기술이 신이어 시기의 인간관계에서 특히 중요해집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고집스러운 사람도 있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도 있으며 우리 자신도 때로는 그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갈등 속에서도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지혜를 갖추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은 그분에게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 말도 일리가 있어요 라는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근데 말이야, 요즘은 다른 브랜드도 기술이 꽤 좋아졌더라고. 어떤 점이 다른지 같이 비교해보면 당신도 더 좋은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 남편과 냉장고 교체를 두고 의견 차이를 겪었습니다. 남편은 특정 브랜드에 대한 고집이 있었고 며칠 동안 줄곧 이 브랜드가 최고야라며 한 방향으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수록 갈등은 깊어질 수 있었지만 이 할머니는 조용히 남편의 고집을 감싸 안으며 위와 같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 말에 남편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이내 스마트폰을 꺼내 다른 브랜드의 제품들도 하나씩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고집을 꺾지 않았을 사람이 스스로 열린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장면에는 두 가지 심리적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공감적 경청입니다. 그래, 당신 말도 일리가 있어라는 표현은 상대의 의견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태도까지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방어를 내려놓고 자기 말이 받아들여졌다고 느끼며 마음을 열게 됩니다.
둘째는 자율성을 존중하는 제안 방식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볼까? 라는 말은 상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율성 이론에 기반한 방법으로 사람은 자기 선택이라고 느낄 때 만족감이 더 크고 방어심은 낮아지게 됩니다.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 선생도 화를 가라앉히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갈등을 억지로 누르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감싸 안고 흘려보내는 태도야말로 진짜 어른의 품격일지 모릅니다. 단순한 타협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냉장고를 고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네. 이것도 괜찮은데? 그 순간 이 할머니의 마음에는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래서 당신이 내 남편이구나. 말은 간단하지만 그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곁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에 따뜻함과 지혜를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또 다른 상황에서도 그 효과는 분명합니다. 충북 제천에 사는 71세 정영진 어르신은 주말 저녁 친구들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대화는 화기애애했지만 정치 이야기가 나오며 분위기가 조금씩 험악해졌습니다. 특히 민수라는 친구가 목소리를 높이며 강하게 자기 주장을 펼쳤고 속으로 괜히 반박하면 분위기만 더 안 좋아지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지. 내 얘기도 참고할게.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민수는 순간적으로 흥분을 가라앉히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라며 차분한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술자리 분위기도 다시 자연스럽게 풀려나갔습니다. 각자 다를 수 있지라는 말은 심리학에서 확증 편향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확증 편향이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근거만을 강화하려는 심리적 경향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상대를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주며 대화의 긴장을 풀어주는 힘을 발휘합니다. 이황 선생은 말은 반드시 부드럽고 온화하게 하라. 지나치면 화를 부르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정영진 어르신의 한마디는 그런 부드러움의 실천이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과 의견 차이로 갈등이 생길 때 설득하려 들기보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한마디를 던져보세요. 논쟁보다는 이해가 남고 갈등보다는 관계가 남습니다. 결국 대화는 이기기 위한 전장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다가가기 위한 다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그 다리를 한번 놓아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예상보다 큰 기적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잘났으면 내가 다 해봐. 이 말 한마디에 말문이 막힌 적 혹시 있으신가요? 어느 날 아들과의 대화에서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평소 손주를 돌봐주며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직장에 다니는 아들 민구 씨가 육아에 대해 하나하나 간섭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간식은 너무 자주 주면 안 돼요. 이유식은 제가 사둔 유기농만 먹여야 한다니까요. 낮잠 시간도 정확히 맞춰야 하고요. 처음엔 그냥 듣고만 있던 한 할머니는 끝내 장난감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잘났으면 내가 다 해봐. 그 말 한마디에 민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어머니의 노고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이 짧지만 강한 문장은 겉으로는 반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책임을 돌려주는 굉장히 효과적인 의사표현 방식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책임 전가법 혹은 현실 직시 기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상대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반복하거나 일방적으로 지적할 때 그럼 내가 해봐라는 말은 말다툼 없이도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조선시대 율곡 이인은 남의 노고를 쉽게 여기면 자신의 부족함을 잊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노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민구 씨는 그날 이후 어머니께 사과하고 엄마 제가 너무 말만 많았네요. 죄송해요라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어머니의 방식을 존중하고 육아에 대해 함께 의논하려는 자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참는 것보다 한 번은 강하게 말하는 것이 관계를 바로잡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일깨우는 따뜻한 단호함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가 자녀나 손주를 돌보며 겪는 갈등에서 이 한마디는 서로의 역할을 되짚고 존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혜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내 말 좀 들어봐요. 가족들과 주말 여행을 계획하던 중 막내 아들 민수 씨의 고집에 난감해졌습니다.
민수 씨는 자신이 찾아본 장소가 최고라며 이건 무조건 여기가 좋아요. 그냥 나만 따라요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다른 가족들이 의견을 내면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내 말 좀 들어봐. 그 말에 민수 씨는 순간 멈칫했고 어머니의 이어지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찾아봤는지 엄마도 잘 알아. 그래서 더 고마워. 그런데 이건 우리 다 같이 가는 여행이잖니. 다른 가족들 의견도 함께 들어보면 더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민수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 그럼 다른 데도 한번 같이 봐요. 이처럼 내 말 좀 들어봐는 단순한 말이지만 심리학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상대방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으면서도 주의를 환기시키고 흐름을 바꾸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안다는 공감의 표현이 더해지면 상대는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안도감 속에서 마음을 열게 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요구하고 쉽게 오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말하고 더 진심을 담아야 관계가 오래갑니다. 오늘도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내가 고생하는 거 알아. 혹은 내 말도 한번 들어봐. 그 작은 말 속에 서로를 존중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 이 짧은 한마디가 관계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아시나요? 어느 날 가족 여행지를 정하던 중 막내 아들의 고집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가는 여행인데 다른 사람들 생각도 한번 들어보자. 그 말은 단순한 중재가 아니었습니다. 대화를 건설적으로 이끌고 갈등을 정리하며 관계를 지키는 지혜였습니다. 실제로 퇴계 이황도 타인의 말을 듣는 것이 곧 자신을 높이는 길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고집을 꺾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을 찾는 태도는 상대방에게도 마음의 여유를 주고 관계를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과의 의견 차이를 경험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럴 때 필요한 건 논리적인 논쟁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여는 진심 어린 한마디입니다.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이런 말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감정의 벽을 허무는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보다 더 단호한 말이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건강 이야기가 한창이던 중 친구 미경 씨가 한 가지 음식의 효능을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 몸에 좋아. 하루에 한 번씩 꼭 먹어야 해. 내가 방송에서도 봤고 전문가들도 그러더라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살짝 답답했습니다. 과장된 이야기였고 다른 친구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불편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그 음식이 모든 사람한테 다 좋진 않을 수도 있어. 체질이나 건강 상태마다 다를 수 있잖아. 그러자 미경 씨는 한층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방송에서도 분명히 나왔어. 안 믿을 거야? 그때 숨을 고르고 조금 더 단호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내가 본 자료에는 좀 다르게 나와 있더라.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디서 봤는데? 차분히 이어갔습니다. 요즘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달라. 그냥 우리도 한 번 더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어? 이내 표정을 누그러뜨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 근데 너 말도 듣고 보니 그럴 수 있겠네.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풀렸고 다른 친구들도 자신만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대화는 한결 편안하고 활기찬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그건 내 생각이고라는 말은 불필요한 언쟁을 끊고 내 입장을 단호하게 지킬 수 있는 표현입니다. 상대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히는 방식이죠. 특히 상대방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서로의 관점을 존중하는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더 말 한마디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며 참기보다는 따뜻하고 단호한 방식으로 내 생각을 전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 관계를 오래 지키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대화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상대방과의 다리를 이어줄 단 한마디를 준비해 보세요. 내 생각도 한번 들어봐요. 그건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이야기해 보는 건 어때요? 그 말 한마디가 갈등을 이해로 바꾸고 오해를 존중으로 바꾸는 놀라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에요.
이 짧은 한마디가 대화의 분위기를 얼마나 부드럽게 바꿔줄 수 있는지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최근 친구와 건강 정보를 나누던 자리에서 갈등 아닌 갈등을 겪었습니다. 친구는 방송에서 본 정보를 근거로 자신의 이야기가 무조건 옳다며 강하게 주장했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희자 씨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내가 찾아본 자료에는 다른 얘기도 있더라. 이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졌고 결국 친구도 그럴 수도 있겠네라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이 장면에는 심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의견과 사실을 분리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논쟁을 정면으로 피하면서도 내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의견 마이너스 사실 분리라 하며 상대가 자기 생각을 진리처럼 강요할 때 매우 효과적인 접근입니다. 둘째, 내가 찾아본 자료에는 다른 얘기도 있다는 말은 상대방의 의견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열린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줍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다산 정약용도 근거 없는 주장은 바람에 흔들리는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정희자 씨는 이 지혜를 몸소 실천한 셈입니다. 상대방의 고집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화를 유도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가지 배웁니다. 말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로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고집을 부리거나 자기 주장만 반복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설득하려 애쓰는 것보다는 내 입장을 침착하게 전하면서 적절한 선을 긋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이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함께 한번 보실래요? 이런 말 한마디가 대화의 긴장을 풀고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친구, 이웃처럼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말들이 갈등을 줄이고 오해를 예방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대화 속에서 단호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담아보세요. 상대를 꺾기보다 이해하고 내 마음을 지키며 소통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화롭고 지혜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